급격한 기온 저하로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중 겨울이 되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으로 골든타임이 매우 짧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걸어가면 막 숨을 잘 못 써요. 신호받아야 딱 건너가 빨리 뛰어가면 숨이 차서 못 건너가요. 혹시 연체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가슴을 딱 떠오르는 듯한 이렇게 가라면. 아침에 추운 날씨였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숨이 탁 멈췄어요.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심혈관 질환은 우리 삶 속에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신호철, 박은정, 장경태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그런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인데 그 근육이 운동을 하려면 이 심장에도 우리가 혈관에 통해서 피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육으로. 그 근육으로 이제 피가 공급되는 게 우리가 관상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맥경화가 이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면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심장이 뛰어줘야 되는데 못 뛰다 보니까 이제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 가슴 통증이 오고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오는 걸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협심증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주 위험한 거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분류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도 중요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환자들한테 어떨 때 불편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심장을 조금 과부하를 시키는 상태, 즉 심장이 일을 많이 시키는 상태에서 뭐 등산을 한다든지 계단을 빨리 올라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가슴에 통증이라든지 뭐 숨이 찬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걸 또 쉬니까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런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단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당뇨, 고혈압 같은 그런 만성 질환들 그리고 요즘 많이 강조하는 그런 콜레스테롤, 뚱뚱하신 분들, 비만, 그리고 또 담배, 그래서 남성분들은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이제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커다란 동맥인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평상시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힘든 일을 할 때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또한 경미한 활동에도 심장에 통증을 느끼는 불안정 협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발생하는 변이형 협심증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허혈이 지속돼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협심증에 비해서 강력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나 심경색 환자가 오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흉통, 가슴이 아프다는 증상을 주소로 오시게 되고 운동만 하면 가슴에 뭐 고춧가루 뿌린 듯이 아프다 또는 쪼이듯이 아프다 하는 증상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찍어서 당장 심경색인지 또는 지나간 허혈의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운동 부하 심전도를 찍어보거나 운동을 시켜보면서 뭐 러닝머신을 직접 뛰게 해서 심전도가 변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최근에 생긴 방법으로는 혈관을 보는 관상동맥 CT를 찍어봐서 간접적으로 이제 혈관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혈관 조영수를 이용해서 관상동맥 조영수를 이용해서 혈관 상태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제 이 환자분이 시술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또는
이제 약물 치료만 해도 호전이 될지, 일단 약물 치료를 해보고 얼마나 호전되는지 평가를 해보고 추후에 이제 시술을 고려해볼 환자일지를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협심증이나 신경색 환자가 오게 되면 신경색 환자는 당연히 일단 시술을 해줘야 될 거고, 협심증 환자의 경우에는 80% 이상 막혔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큰 혈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 여부를 평가를 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큰 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 그리고 금연하는 거, 당 수치랑 혈압을 관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이제 운동을 하고 식사도 조절하고 약물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수요일 아침, 따뜻함이 가득한 신성대 어머니의 병실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늘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증상으로 2017년도부터 계속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어머니는 최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 병원을 방문 후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집에 있으니까 아프더라고요. 조금 걸어가면 막 숨을 잘 못 쉬어요. 쉬다 가야 되고, 신호 건너갈 때도 첫 번째 신호 받아야 딱 건너가, 빨리 뛰어가면 숨이 차서 못 건너가요. 조금 높은 데면 올라가도 숨이 차고 해야 막 그걸 한참 쉬어야 됩니다. 숨이 찼어요. 이제 친구가 어디 갔다 오다가 내가 쉬니까는 니 어디 가니까 내가 바람 쐬러 간다 하니까 내가 헐떡헐떡거리니까 아이고 니가 숨이 많이 찬다 이라는 거라,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는 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습니다. 오늘 많이 걱정은 안 되십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 마음 예. 편안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스텐트 시술이 예정되어 있고, 예, 오른쪽에 있는 대퇴동맥 다리, 예, 대퇴부를 통해 해가지고 심장까지 관을 옮겨서 오른쪽에 스텐트 1개 놓고 왼쪽에도 1개 놓고 총 2개 스텐트 넣을 예정이거든요. 예, 예상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증상이 가슴 답답하고 예, 숨이 차서 예. 그런 이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진행하게 된 거고, 예. 시술하게 되면은 네. 증상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아유, 안 그래도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가장님 덕택으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몸이. 치료도 안 했는데 뭐. 예, 오후에 시술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증상이. 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7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약물 치료를 해오시던 분입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생활 습관 또 양호했으나 최근에 가슴이 답답한 활동 시에 숨이 찬 증상이 발생해서 관상동맥 CT를 시행하게 되었고, 관상동맥에 중증의 협착이 발견되어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행할 시술은 관상동맥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하고, 흔히들 스텐트 시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좁아진 혈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좌전 하행 동맥이라는 관상동맥의 3가지 중에 한 가지 동맥이고, 중간쯤 되는 부위에 한 70에서 80% 되는 협착이 관찰이 됩니다. 이 부위를 따라서 유도 철선을 통과시키고, 첫 번째로 풍선을 넣어서 풍선을 확장시켜서 길을 열어준 다음 스텐트를 넣어 위치시켜서 혈류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좌전 하행 동맥 외에도 우관상동맥에도 중증의 협착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스텐트 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술실로 이동하는 신성대 어머니. 시술이 시작되기 전 지금 상태와 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검사를 찍어봤는데 봐봐요. 혈관이 이렇게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가시 가죠. 요거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고, 예,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스텐트를 한 개 넣어서 길을 다 넓혀 놓을 겁니다. 예, 여기도 되게 좁죠. 요 삼거리 있는데 예, 예, 여기도 스텐트 안 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여기 1개 놓고 예, 여기 총 2개 할 거예요. 이제 시술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오늘 시술은 협착된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혈관에 도관을 삽입 후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스텐트를 설치해 혈관을 넓히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은 풍선으로 확장하거나 혈전을 제거하여도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이 있어 혈관 벽을 지지하는 금속망인 스텐트를 삽입해 이를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혈관을 뚫는 과정에서 카테터와 유도철사를 사용하므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흉터나 스트레스가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 보이죠? 예. 이제 스텐트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아까 가슴 답답하다 물어볼 때 있다고. 요것도 우리가 풍선으로 다시 열었어요. 이 길 다 살려놨어요. 이렇게 아까 좁은 데가 이쪽이고 여긴 다 치료가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마쳤고, 그다음 오른쪽 혈관 스텐트 넣고 한번 더 펴고 풍선으로 넓히고 그랬죠. 시원하게 잘 열어놨죠. 잘 마쳤어요. 시술은 성공적으로 아주 잘 마쳤습니다. 중간에 이제 좌전 하행 동맥의 스텐트 시술을 먼저 진행했고, 이어서 우관상 동맥의 시술을 진행했고, 결과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좌전 하행 관상 동맥 시술에서 작은 가지 하나가 막혀서 중간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모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마쳤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관상 동맥의 협심증이 진행된 것은 낮은 HDL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약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꾸준한 규칙적인 운동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약물 치료와 외래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댕기 가서 손뼉 마음대로 치고 놀고 싶어요. 그 댕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면 손뼉만 치지 숨이 차서 그냥 앉아 있어요. 숨이 차가 좀 흔들고 나면 숨이 차가지고 앉아 있어요. 같이 노래도 부르고 흔들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황화식 아버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숨이 차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은 후 이제는 외래 통원 치료만 받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내 회사 구포에 출근을 했는데 좀 답답한 증세가 있어가지고 혹시 연체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가슴을 딱 떠오는 듯한 이렇게 가라미. 우리 직원을 보고 내 병원을 빨리 승진을 빨리 태워달라. 그래서 응급실을 바로 왔었지. 들어오니까 그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완전히 예측을 하고 왔느냐라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 시술하고 됐어요. 오늘 황화식 아버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먼저 심전도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스텐트를 삽입하는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면 기존 병변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혈관 추적 정기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전도 검사 후 피검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엑스레이 검사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버님? 네. 예. 요즘에 담배 안 피시고 계속 네. 약 잘 드시고. 네, 예. 요즘 뭐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어때요? 이 둘레길만 둘레기 많이 걷고 네. 계시고. 예. 보니까 오늘 피 검사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좋은 게 이제 당뇨가 아직 없으시다는 거. 네. 예, 참 좋고요. 그다음에 약을 잘 드셔서 그런지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주 좋고 그 외에 뭐 간이라든지 콩팥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4년 전에 이제 뭐 시술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쭉 관리를 잘 해오신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약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아버님이 이제 약을 계속 잘 드시는 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하시고 그다음 담배도 끊으시고 계속 이제 본인이 살 안 찌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게 다 이제 알보물이 져야지만이 이제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거든요. 오늘 뭐 경과는 좋습니다. 약 그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회진을 돌다가 환자가 왔다 해서 환자가 오면은 일단은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1순위거든요. 올스탑이고 일단 무조건 그 환자부터 시술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술을 진행을 했고 시술이 잘 돼서 퇴원하고 이후로 이제 계속 지금 뭐 거의 4년, 5년 지났는데 계속 약물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은 우리가 아직 혈관이 좁아졌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피가 원활하게 통하지가 않는 상태고 심근경색은 그 동맥경화의 그 캡슐, 막이 터지면서 그 내용물이 이 혈관 자체를 아예 확 막아버려서 아예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좁아져 있는데 피는 가는 상태와 아예 막혀서 피가 안 가는 상태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고 있다면은 심장의 근육에 손상이 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피는 가고는 있기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은 한마디로 혈관이 아예 막힌 상태라서 그쪽으로 피가 아예 통하지 않으니까 심장 근육에 괴사가 오게 되고, 그래서 급식만 통증과 함께 환자가 보통 한 40%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빨리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 그나마 조금 더 빠른 이른 상태에서 시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는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우리가 조영술을 찍어 봤더니만 혈관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져 보이는 상태. 그래서 여기 자체에 이제 혈관이 그냥 아예 확 막혔던 거고, 스텐트 시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개통을 했고 이제 피가 다 잘 가고 있고요. 지금 그때 막혀 있는 이 부분이 막히면서 이만큼 피가 아예 안 가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심전도의 변화라든지 환자의 통증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하고 관상도피 조영술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막힌 부위를 찾아서 바로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서인지 황화식 아버님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시술하기 전에는 좀 가슴이 쪼이고 뭐 이 부분이 있었지만 시술하고 난 뒤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막 손 깝깝하다든가 쪼인다든가 어떤 그런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일상생활 아주 편합니다. 이후에 그 시술 후에 이제 발이 좋아졌기 때문에 꼭 이 빠지지 않고 주기적인 점검을 계속 검진 받아야 될 것이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뭐 이상이 될 때 먼저 검진을 받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병원을 찾은 최길봉 씨는 시술을 위해 어제 입원을 한 환자입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걷지 못할 만큼 숨이 차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침에 추운 날씨였는데 그 현장에 작업을 나갔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숨이 탁 멈췄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좀 만져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야 그 증상을 그렇게 됐어요. 가슴 답답한 거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전에 증상은 별 다른 게 없었고 다리에 쥐가 좀 났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조금 있었어요. 평소에 쟤한테 왜 이런 병이 왔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막상 뭐 이 병명이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마음속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아버님은 걸어 다닐 때 가슴이 아프고 추울 때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 이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아버님. 예. 아버님은 처음 검사했을 때는 심전도는 이제 전형적인 소견은 없었지만 CT상에서는 우리 3번 혈관이 많이 막혀 있고 1번, 2번 혈관도 꽤 많이 막혀 있는 소견이 보였는데, 이제 오늘은 이 3번 혈관을 손을 보려고 하는데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술이 쉬운 시술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폐쇄된 지 오래된 병변이고 길이 완전하게 보이는 데서 약간 좁아져 있는 그런 협심증이 아니고 아버님 아마 아픈 지 세월이 오래된 병변으로 보이거든요, 아버님. 아버님 일단은 어려운 병변이지만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환자분은 직업적으로 뭐 무거운 걸 든다거나 힘든 일을 하는 환자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10일 전부터 숨찬 게 좀 많이 심해졌다. 그리고 특히나 추운데 걸어 다니니까 더 심하다고 오셨고, 이제 일단은 흡연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충분히 갖고 있는 환자분이시고, 증상이 운동 시에는 걸어 다니거나 했을 때 심해지고 가만히 있을 땐 좋아지는 전형적인 협심증 환자의 증상에 부합해서 혈관보는 CT를 찍었었고, 오른쪽으로 달리는 혈관에서 출발하는 위치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혈관이 거의 다 막혀 있는 소변이 보여서 중재 시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오른쪽 혈관은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이게 오래된 병변이에요. 이걸 완전 폐색 병변이라 하거든요. 이런 상태로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일로 들어가서 이제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와이어가 통과가 되고 하면은 여기 풍선을 넣어서 불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접근이 되면은 안에다가 스텐트를 넣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거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거지, 이거 자체가 치료 100%의 치료가 아니에요, 아버님. 이후에 약을 잘 먹고 해야 유지가 되지, 약을 안 먹으면 도로 막혀요. 그래서 평생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그런 약들이 우리가 항혈소변제에 쓸 건데, 그 아스피린, 플라빅스라고 하는 이런 약들을 쓸 예정이에요, 아버님. 환자분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협심증이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병이 오래돼서 완전히 막혀서 길이 아예 100% 없어진 상태로 오셨고, 이런 경우를 완전 폐색병변이라고 하고, 길이 이미 없어진 상태라서 길을 뚫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풍선을 넣고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할 예정이고, 쉬운 시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시술이 진행됩니다. 오늘 진행하는 관상동맥 중재술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인 환자의 막힌 관상동맥의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법으로 마취한 후 혈관을 통하여 카테터를 삽입하고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관찰합니다. 관상동맥이 협착된 부위로 유도철선을 통과시킨 후 작은 풍선으로 막힌 혈관 부위를 확장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는데요. 철봉 씨는 혈관이 거의 다 막혀 있어 어려운 시술이 진행되고 있지만 박은정 과장은 흔들림 없이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아버님 시술은 끝났고요. 오래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끝났어요. 아까 전에 처음 봤던 그 혈관이거든요, 아버님. 그 혈관에 스텐트 하나 넣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물망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버님. 아, 그러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넣었고, 여기 열어주고 나니까 쭉 끝까지 피가 다 가죠. 처음에가 아버님 피가 아예 안 가고 보면 희끗희끗하게 약간 보이는 둥 마는 둥 하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아버님 혈관이었는데 입구가 막혀놓으니까 지금 혈관이 완전히 막혔던 것처럼 피가 하나도 안 가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다 하고 나니까 피가 잘 가죠. 그렇네. 지금부터는 평생 막히지 말라고 약을 잘 드셔야 되고, 담배는 어차피 끊었다고 했잖아요, 아버님. 그죠? 약 잘 드시고 담배 안 피고 하면서 관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시술이 되게 잘 끝났고, 혈관이 막혀있는 부분을 열어주고 스텐트 넣어주고 하면서 혈관이 열리고 나니 생각보다 되게 크고 좋은 혈관이었고, 이제는 혈관은 당장 열어놨지만 이거는 당장 급한 불을 끈 거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담배 안 피고 약물 치료 잘 하시고 생활습관 교정 잘 하시고 하는 거고, 지금 입원해서 2-3일 정도 더 보다가 안정화되고 나면 퇴원시킬 거고, 퇴원하고 나서는 당장 얼마 동안에는 무거운 거 든다거나 너무 힘든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고, 한 달 후부터는 일상생활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꾸준히 평생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건강이 좀 특히 유의해서 좀 신경 쓰고 회복되면은 힘든 일을 못 하더라도 그 좀 비타를 맞게끔, 체력에 맞게끔 찾아서 그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위에 같은 동료, 연배들 분한테 특히 담배 끊고 건강 잘 챙기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 담배를 피고 싶고도 참고 소식을 하면서 당뇨 조절도 하시고, 또 혈압약이나 이런 걸 꾸준히 드시면서 관리하시고, 사실 이거는 원인이 있어서 나오는 결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인이 잘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된다면 이런 병은 솔직히 안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예방을 하시면 심혈관 질환을 우리가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예. 심혈관 질환은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점점 젊은 층에서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내 몸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치아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쁜 미소를 위한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거나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음식 먹는데 그렇고 대화하다가 무의식 중에 제가 고개를 돌리는 게 뭐냐면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하고 이랬는데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또 대인관계 대화할 때도 조금 이제 언어하는데 말하는 데도 좀 불편함이 있었죠. 치아가 본래 좀 안 좋았어요. 이게 하다가 치과 여러 군데 다니다가 부분 틀리도 했고 이걸 좀 오래 끊는 너무 불편해서 그래 또 다른 데도 치아가 또 안 좋아지고. 치아 건강의 중요성에 관심이 없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치아를 상실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치아 상실이 많을수록 치아가 상실된 기간이 길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소수의 임플란트 4개나 5, 6,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을 풀아치 시술법이라고,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잇몸을 절개해서 또 본을 떠내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디지털화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또 안전하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풀아치법이라 보면 될 겁니다. 처음 시작은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이 가지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틀니 상태에서 디지털 풀아치로 이렇게 하는 치수를 받는 방법들이 처음에 개발된 방법이었고, 지금은 치아를 뽑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게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풀아치 방법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풀아치를 하게 될 때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은 틀니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다면 그 틀니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로 복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잇몸 상태를 그 복제 틀니를 스캔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으로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수술할 수 있는 틀과 보조위를 만드는 과정, 그게 첫 번째 과정이라 보면 될 것이고요. 교합 평면이라든지, 그리고 환자의 입술과의 관계, 그 입술이 튀어나오는 관계, 그리고 교합의 안정도를 체크하는 그런 관계들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아주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정확하게 만들어진 틀을 입안에서 확인해서 CT를 찍어서 확인해보고 체크를 해서 그 정밀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환자분들 위아래 수술을 이렇게 동시에 하루에 이렇게 모든 수술들을 다 했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 수술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최근에는 이틀, 3일에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한쪽 수술하고 한쪽 수술하고 보조위를 넣고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술에 이렇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이틀 정도, 3일 정도 나눠서 수술을 하고 보조위를 넣는 단계까지를 해서 보조위 상태에서 환자분이 안정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두 번째 단계라 보시면 될 겁니다. 안정 시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환자분이 끼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임시위를 우리가 스캔을 하게 되고, 그 교합 형태를, 교합 상태를 스캔을 하게 되고 CT를 찍어서 또 다시 우리가 최종 보철로 만들어지는 3단계로 이렇게 간다 보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사이에 최종 보철이 다 되는 그런 상태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틀니 상태에서 디지털 풀아치 최종 보철이 가는 과정에 디지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 그 단계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벌써 일주일의 중반에 접어든 수요일 아침. 인터넷 영상에 빠져있는 장성우 씨는 우연히 최강덕 원장의 방송을 보고 디지털 풀아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틀니 사용으로 자신감마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라 고민 없이 바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틀니 끼기 전에 옛날에도 이제 치아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틀니를 결국 했는데 틀니를 한 15년 정도 이렇게 낀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왜냐면 물론 뭐 음식 먹는데 그렇고 대화하다가 무의식 중에 제가 고개를 돌리는 게 뭐냐면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이 불편함을 참 오랫동안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임플란트 이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이 프라치라는 이 기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계셨죠? 예. 예, 오늘 전체적으로 씹히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좌우로 앞뒤로 밸런스 확인도 좀 하고요. 이제 최종 보철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최종 보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해볼까요? 다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 해보시고 다 물어보세요, 어머니. 힘 빼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지금 그 우리가 귀 평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 평면 상태에서 나중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 보철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하고 겹평면하고 같은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반대편에도 하나 찍겠습니다. 예. 수술 후 회복 중인 성우 씨는 최종 보철을 위해 치아 높이를 균일하게 하는 귀와 평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요즘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계란 잘하고 후라이라든가 아니면 된장찌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전에 처음에 왔을 때 틀니 낀 상태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었거든요. 그 밑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맞추는 과정들을 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현재 지난번에 사진 보니까 한 요 정도 지금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크한 걸로 봐서는 여기를 조금 더 낮추면서 살짝 여기를 양쪽을 좀 꼬리 쪽을 좀 약간만 더 올리면 더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 아마 다다음 주 중에 마무리될 건데 조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하시면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저는 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랬지만 어떤 확신이 딱 들었어요. 오늘 수고하셨고 씹히는 거 오늘 좀 검사 조금 더 하고 그렇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우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위아래 틀니를 끼고 있었고 또 밑에 이에는 치아가 이렇게 뿌리맛 이렇게 두 개 남아 있는 상태. 원래 아마 환자분이 요 이를 치아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는 아마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아마 그 이가 부러지면서 전체 틀니로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틀니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아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게 된 그런 환자랍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밑에는 7개를 심고 위에는 6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이제 시술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보조의 상태에서 아마 이번 1월 아마 말일께쯤 되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본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겁니다. 디지털 프라치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원내 기공실은 더 바빠졌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는 보철물을 사용해 치아를 재건하기 때문에 치과 보철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의 입속에 들어가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좋은 재료로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이 제1의 조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기공팀과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시 보철을 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케이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수술이 끝나는 당일날 아니면 조금 환자분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최소 한 일주일 이내에 임시 보철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시 보철이 들어갈 때 미리 그 사전에 임시 보철이 들어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이해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임시보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보철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부위가 먼저 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보철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각도와 방향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됐을 때 초기 고정만 얻어진다면 아주 심미적이고 안전한 임시보철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장승호 환자분은 지금 현재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거기에 맞춰서 위아래 임시 치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잇몸이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기를 가지고 나면 보통 우리가 한 일주일에서 2주 그런 안정기를 가지고 나면 임시 상태에서 보조이를 우리가 디지털로 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자 입안에 들어있는 임시 그 상태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변형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최종 보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승호 환자분은 지금 최종 보철을 하기 위한 스캔 과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오셔서 환자분 과정을 충분히 체크하고 난 이후에 조만간 며칠 이후에 최종 보철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지금 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굴 이 윤곽 이게 굉장히 앞전보다 굉장히 조금 제가 볼 때는 미남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 총각무 그거 한번 기분 좋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래도 기분 좋게 진짜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30대부터 풍치가 심했던 이동필 씨는 치아로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요즘 치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부분 임플란트와 틀니를 사용했지만 너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하고 이랬는데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또 대인관계 대화할 때도 조금 이제 언어하는데 말하는 데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죠. 솔직히 혼자 먹을 땐 괜찮은데 남자 먹으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먹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죠. 우리 원장님하고의 신뢰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다닐 때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잇몸이 안 좋은 이유가 결국 제 습관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칫솔 질하는 걸 한 달간 배웠습니다. 여기 와서. 그게 이제 믿음이 되고 신뢰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임플란트도 여기서 하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이 플라치를 추천했죠. 그것도 시술도 또 간단하고 단기간에 되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오신다고 안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음식물 씹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입안에 구강내 관리하는 거 하고의 밸런스도 얼마나 맞는지 확인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보시대. 다음으로 보시고요. 예, 딱딱딱딱딱딱 해보실까요? 오케이. 해볼까요? 관리하는 거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잇몸 쪽으로 물 청소하는 거, 그지? 아쿠아프릭 사용하는 부분들을 특히 한쪽 부분, 여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좌우로 딱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 해볼까요? 지글지글 말고 딱딱딱딱딱 해보시고
식사하시기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수월습니까? 오른쪽, 왼쪽, 양쪽? 지금은 뭐 전혀 불편 없는데 그래도 좀 조금 힘이 좀 들어가는 쪽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밸런스도 다 잘 맞고 네네. 안정적이고 한 번씩 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서 입안의 밸런스 좀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소리 나는 부분은 좀 많이 적응이 되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적응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힘들어가지고 그게 네. 소리 때문에. 자, 됐습니다. 내려오셔서 네.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지금 조금 약하냐면 여기 안쪽 부분. 예, 그러면 솔 자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닦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에 여기 밑에 여기를 쭉 닦아줘야 저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있는데 입을 크게 좀 더- 해보시고 옆으로 하지 말고 좀 크게 벌린 상태에서 요게 솔을 세워서 요 밑에를 요렇게 알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네. 잇몸 상처 안 날 정도로만 이게 좀 하시면 되고 네. 코픽 쓰실 때도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이전에 썼던 것만큼이나 이번에는 더 오래오래 막 100살까지 오래오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심심날까지.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그 검사 일정들 잡아서 해드릴 테니까 네네. 맞춰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동필 환자분을 제가 만난 거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저희 치과를 방문하셨을 때 벌써 치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치아를 뽑고 밑에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위에는 부분적으로 틀니를 하였었습니다. 아마 2004년도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환자분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틀니를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 주위로 이렇게 주위염들이 생기고 기존에 또 있는 이들도 풍치, 치주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현재 이 상태로 환자분이 지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을 하였고 현재는 이와 같은 환자의 상태가 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완전 틀니도 그렇고 부분 틀니도 그렇지만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잇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틀니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씹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하는 데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오랫동안 쓰게 되면 이게 틀니가 많이 닳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이 합죽해진다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틀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거와 다르게 디지털 프라치는 최소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틀니하고는 굉장히 다른 환자분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엄청 좋아하죠. 이 플라치 하게 된 동기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잠자리 들 때 그걸 이제 틀니 같은 걸 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죠. 저희가 고생한 건 제가 이제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리 잘해야 되겠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하러 이제 와야 되고 특히 이제 가족에게 우선순위로 봉사하고 그다음 지역에도 좀 봉사활동하는데 제가 좀 해보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겨울의 추위까지 잊게 만드는 수율 정오. 진료를 위해 바쁜 걸음을 옮기는 지근수 씨는 요즘 점심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시간에 맞춰 치과에 도착한 근수 씨는 오랫동안 부분 틀니를 사용했었는데요.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것도 불편해 처음엔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치아가 원래 좀 안 좋았어요. 이게 하다가 치과 여러 군데 다니다가 부분 틀니도 했고 그걸 좀 오래 끊는 너무 불편해서 그래 또 다른 데도 치아가 또 안 좋아지고 친구들이나 주위에 보면 틀니 다는 사람 있는데 불편함이 또 많고 임플란트 이거를 좀 많이 알아보면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게 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식사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씹히는 거 검사 좀 하고, 그리고 특별히 잇몸 오늘 확인을 쭉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잇몸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물어 보시고요, 먼저. 해보시고, 다물어시고, 해보시고,
담으시고 합니다. 식사는 양쪽에 뭐 거의 균일하게 나오네. 그래도 이게 이제 밸런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해볼까요? 안쪽에 특별히 닦을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건수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치아가 남아 있었고 그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 틀니를 쓰고 있었지만 치아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오셔서 이를 뽑고 위에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밑에도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총 14개의 치아들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아주 멋있게 마무리가 된 그런 환자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근수 씨. 꾸준히 치과에 와서 이렇게 예방 관리를 받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구강 상태를 점검하여 관리하면 치주염 예방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도 튼튼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디지털 프라치를 관리하는 거는 다른 임플란트를 우리가 식립했을 때 아니면 보철을 했을 때 일반적인 치아 관리하고도 이렇게 유사하게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치과에서 관리를 받는 것과 또 하나는 집에서 본인이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 길들이 잘 돼야 되는데 디지털 프라치가 위아래 또는 한쪽으로 들어갔을 때 반대하기 좀 약한 그런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아를 보호하고 근육신경 인대를 이렇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좀 꾸준히 끼면서 전체적으로 교합이 안정되는 그런 시점까지 그걸 갖다 안정화시켜 주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디지털 프라치를 했을 때 치아와 그리고 또 잇몸 관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보철이나 디지털 프라치를 했을 때는 치아와 경계되는 잇몸 쪽에 칫솔이 가서 닦아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안쪽 혀 있는 쪽이나 입 천장 쪽에 있어서 칫솔질을 할 때 칫솔이 충분히 잇몸 쪽에 가서 칫솔질이 될 수 있도록 칫솔질을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 물청소할 수 있는 기구들이 시중에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입안에서 세밀하게 물청소를 해주면서 안쪽에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 보철을 관리하는 데 문제없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많이 달라졌죠. 이게 뭐 첫째는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빼고 또 이런 게 없고 또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게 되놓으니까 일단 좋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좋네. 부분 틀리 대보고 이빨에 좀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고 싶고 해보니까 나오고 싶습니다. 최근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계속하면서 틀니를 끼시던 분들이 틀니를 벗어버리고 디지털 프라치 시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러 왔을 때 살이 쪄서 제가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틀니를 끼고 있는 동안에 겪었던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부분들, 식사할 때 불편한 부분들이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을 볼 때 환자분들도 행복해하고 저도 참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게 디지털 프라치 시술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상태에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이 가능할지 또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안전한 그런 시술법을 통해서 제2의 인생보다 나은 그런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프라치 시술이 될 겁니다. 치아 중요성은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치료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방치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 선택해 제2의 인생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